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월터 리베인 교수 2차 논문에 대한 정훈 교수님의 회복 설명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지금 뭐 4차 논문까지 나왔는데 이제 2차 논문부터 좀 자세히 안 봐서 2차 논문부터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 논문까지는 그 내용을 이제 영문으로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는데 2차 논문부터는 조금 내용도 많아지고 내용이 좀 전문적이라서 그냥 원문을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잘 해석해 놓으신 부분을 한번 리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5월 9일 날에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뭐 일부 그런 분들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러니까 가비지성 데이터 갖고 돌렸다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미베인 교수가 보다 어,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통계 분석 결과 타당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통계 테스트도 수행했습니다. 이 월터 미베인 교수는 미국의 러시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더블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것까지 정말 너무나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왜냐하면 이 선거란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최소 더블 체크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차 논문까지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용을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논문 내용을 보자면 1차 논문 때보다 조금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통계적인 테스트를 해서 총선의 선거 부정 의혹이 재확인되었고 강화까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다시 시도하였고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추가적 실시. 그래서 기존 페이퍼에서 제기됐던 의혹 재확인되었고 오히려 강화됐다. 그리고 통계적 이상 수치에 대한 부분이 자연적 발생보다는 전략적 투표 행위 등에 의해 설명되기에는 그 수치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그 총선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의혹이 strongly suggest 제기된다. 강력하게 제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통계적 분석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조사, 재개표나 기타 물리적인 진행, 증거 수집, 보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렌직에 의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 투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에비던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에서 정의되는 선거 부정 혹은 부정 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된 표, 기권 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행위.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훔친 표,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다른 당선자에게 준 행위. 중요한 점은 통계 무용에서 추정하고 이런 선거 부정이 반드시 현실 세계에 일어난 부정 또는 부정행위 결과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 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죠. 증거가 좀 더 물리적인 증거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논문은 링크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그래프들을 보면 파란 점은 정상 투표고 파란 점은 부정 투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볼까요? 2차 투표.
지금 이게 피거 4죠. 피거 4, 5. 여기 있네요. 여기 피거 4, 5. 이렇게 보면 빨간 점이 부정표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빨간표. 굉장히 많죠. 빨간표가 어마어마해. 여기 안에도 빨간표는 안 보이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빨간표가. 피거 5도 보면 잠시만요. 네. 부정에 대한 빨간표가 많이 있죠.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 부정투표가 발견된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당일투표도 있네요. 당일투표, 제외투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관과 무관한 지역구의 당선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22%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마 이게 어떤 추론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사실적 추론 방법으로 계산된 부정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 투표수의 9.6%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 투표수의 8.7%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53개 지역구 중 무려 27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한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14개는 민주당, 11개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2개 지역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네, 당연히 주의를 하면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조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한 현저한 투표 영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 부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비롯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따라서 통계 모형의 이번 결과 하지만 이런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 부정에 있는 조사해 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여러 통계적 테스트,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EFT에 포함된 여러 테스트 검토해봤다. EFT 테스트 결과는 선거 결과 조작되었다는 의미를 더 강화한다. 다른 통계적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네, 테스트 결과 0점이라는 기대된 수치에 비해 수치가 상당히 낮으며 이런 수치가 자연적 현상이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투표율과 투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이상 수치들이 상당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선거 데이터가 조작되는 것을 함축한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는 사실이나 이러한 수치는 다당제 상황에서 전략 투표 행위를 통해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지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산점들을 보면 피거 6 볼까요? 피거 6을 보면 네, 이게 산점도인 것 같아요. 산점들을 보면 유권자의 전략 투표행위에 설명된 그 수치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수치가 다소 발생했다. 결집한 행위, 당일 투표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통합당은 당일투표, 결집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비율이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들, 점에 의한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의 흔적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역시 상당한 수치들이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거 7? 네, 피거 7 이거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네, 각각의 이런 차트들은 네, 이거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설명한 이 포렌직으로부터 도출된 부정투표 추산치 결과들과 2절에서 시행된 EFT와 스파이크 같은 여러 가지 통계적 테스트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 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이번 22년 의회 선거에서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건 통계적인 분석이고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 분석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훈 교수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발표는 1차 발표에서는 선거 데이터와 이 포렌직만 가지고 했었는데 2차 논문 발표에서는 이거에 추가적으로 EFT와 스파이크 같은 테스트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 결과를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고 결국은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된 사기에 대해서 선거 조작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